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요, 각 인더스트리별로 템플릿을 화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 또 데모들 관련된 이제 컨셉들 이런 것들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한 여러 가지 하시면서 네. 가장 좀 유용했다. 네. 그런 건 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데이터에 대해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 고객분들을 딱 만나보면 우리는 예지정비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지정비를 얘기를 하시면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문제될 때의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가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할 수 있는 영역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네.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해드리고 여러 곳에 있는 정보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분석까지 처리를 해줬을 때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발생을 됐거든요. 네. 10년 전에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BI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솔루션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보는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형태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 현재는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머신러닝까지 진행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네. IT 기술을 쓰면 사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사실 데이터 관점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펜타워가 기업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죠? 보통 펜타워라는 빅데이터 네. 분석 플랫폼이 있게 되면 네네.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게끔 저희가 데이터 만들어드리는 관리라면 겁니다. 데이터 뭐 전처리라든지 뭐 네. 정제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 수집부터 시작해서 네네.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블렌딩하고 이 모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음. 모든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결국은 딱 하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모은 거 가지고 분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부분들을 다 펜타워가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데이터 옵스란 말을 있는데 데브옵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네네. 데이터 옵스는 뭡니까? 데이터 옵스는 데브 옵스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아.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 옵스를 펜타워 관점에서 네.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신다면. 데브옵스는 결국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편하게 한 거를 자동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옵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 처리까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통은 모델을 한 번 만들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모델을 다시 또 재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펜타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옵스를 구축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업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회사 내부에서 재학습할 때마다 투입할 수 있는 분석가를 보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고 네네네. 비용 측면에서도 약간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 자동화시켜주는 의미에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펜타워만의 뭐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 피처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펜타워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급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에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안정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R과 파이썬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예전에 다 스크립트로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데이터 엔지니어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GUI를 통해서 바로 펜타워에 올려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블렌딩 처리하고 그러니까 가고 펜타워 싶은 안에서 다 부분들을 끝나는구나. 그냥. 펜타워 내에서 다 네. 자동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자동 오토ML이라는 건 어떤 기능입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알파이썬을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네. 예측을 한다든지 분석을 하기 위한 건데 알고리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토매틱 머신러닝이라는 개념들이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은 이런 알고리즘을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수백 개의 그 알고리즘을 그냥 다 한꺼번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중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제일 좋은 걸 뭐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지 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부분 R이나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구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지원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업별 아까 템플릿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왜 만드신 겁니까?
여태까지 항상 모든 분석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머신러닝도 가능하고 모든 분야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주셔야 되고요. 뭘 하셔야 되고요. 실제 저희 PUC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거에 대한 에셋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머신러닝도 좋고 데이터 플랫폼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 IT나 현업 있는 분들이나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네네.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 사실 그 잘 아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다 김 박사님 같은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뭔가 적용하려면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이런 네. 템플릿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랑은 네. 확실하게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높죠.